이게 땅을 긁으면 장어 여기 딱 받치요. 받친 순간에 딱 해 굽히는 거야. 수십 년 동안 익힌 감각 하나로 강바닥을 긁자 이내 장어 한 마리가 걸려 올라옵니다. 백두대간에서 바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삶을 품고 흐르는 낙동강. 그곳에 여전히 강에 기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에서 시작돼 강에서 끝나는 하루. 그리고 자연이 준 숭고한 선물. 하지만 어느 날부터 사라져버린 생명들과 강 위에 남겨진 생. 고기가 많이 잡히지 않는 게 아니고 이 낙동강에는 고기가 끝났습니다. 안 됩니다. 낙동강 마지막 어부는 오늘도 강으로 나갑니다. 영남을 가로지르며 오늘도 낙동강은 장대하게 흘러 바다에 이릅니다. 이제는 도시의 풍경이 돼버린 낙동강. 그 속에서 지금도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 박남용 씨 부부가 배를 강에 띄웁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낙동강 어부로 살아온 박남용 씨. 강은 하루도 같은 날이 없었습니다. 화명대교 아래에 다다라서야 배가 멈춥니다. 이곳에 어제 저녁에 쳐놓은 그물이 있습니다. 그물을 끌어올리자 모습을 드러내는 붕어. 노를 저어가며 부지런히 그물을 걷어들이지만 예년에 비하면 수확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고기 올라올 때는 기분 좋고요. 안 올라올 때는 되게 힘들고 춥죠. 이른 아침에 나와서 잡은 물고기는 몇 마리 남짓. 올해는 부쩍 빈 그물이 올라오는 일이 잦습니다. 강바닥에서 너울대던 수초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수확도 다른 어부들에 비하면 많은 편입니다. 어디로 나야 고기가 어느 천은 어떻게 나오고 어느 천은 어떻게 나오고 그거는 내만 아는 노하우라. 넓은 저 장소에 뭐 아무 곳에나 낳는다고 보기가 잘 잡혀. 아니지. 그렇게는 다른 사람들 내보고 왜 고기 많이 잡는 신기하다 하지만 신기한 게 아니라 도시가 깨어나는 시간. 부부는 이제 잉어를 잡기 위해 놓은 그물을 걷어들이지만 잉어는 보이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그물을 당겨봐도 소식이 없습니다. 4대강 하기 전에는 진짜 고기 잉어 이래 놓으면 제법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도 어제와 같습니다. 올해 부쩍 낙동강에서 물고기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물을 모두 걷어들이고 무트로 가는 길. 배는 가볍고 마음은 무겁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눈에 띄게 줄어든 어획량. 운 좋게 건진 잉어 한 마리로 작은 위안을 삼습니다. 근데 잉어가 이 강에 양이 엄청 많았다가 많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거 준설하고 4대강 바람에 한숨밖에 안 난다. 한숨밖에 안 나. 특히 잉어가 많이 줄었습니다. 잉어도 그렇고 붕어도 모든 고기가 다 죽은데 그 중에서 최고 많이 줄은 게 장어고 그 다음에 잉어고. 다시 강으로 나갑니다. 강에 나서자마자 장어를 잡기 위해 수십 번의 갈퀴질이 시작됩니다.
장어가 동면에 들어가는 10월부터는 잡을 수 없는데 갈퀴 덕분에 박남용 씨만이 사철 내내 장어를 잡습니다. 이게 땅을 긁으면 장어 여기 딱 받치요. 받친 순간에 딱 해 굽히는 거야. 받친 순간에 딱 걸리고요. 이 지금 고리가 땅바닥을 이렇게 긁고 있는 거네. 그렇지요. 갈퀴를 아무나 쓸 수 없거니와 갈퀴를 쓸 수 있다고 해서 아무나 장어를 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노련한 그도 장어를 잘 잡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잉어나 붕어들도 그렇지만은 특히 장어는 바닥을 움직입니다. 바닥을 건드리기에 거기 물이 탁하니까 많이 죽었다 가야지. 많이 죽었다 가야지. 그러고 물이 바뀌니까 장어 새끼가 바다에서 안 올라옵니다. 물맛이 틀리니까. 옛날에는 장어 새끼 많이 올라오는데 그나마 하고 또 막아도 얘다 숨을 좀 내니까 한 마리씩 올라오던기 물맛이 틀리니까 안 올라오는 게. 올해 들어서 낙동강에서 모두 7번 정도 조업을 했지만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그동안 낙동강은 인간에 의해서 참 많이도 변했습니다. 하구뚝이 생기고 강과 바다가 단절되면서 수많은 회유 어종이 사라졌고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이 이질러지면서 강은 점점 더 본래의 모습을 잃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이곳에서는 지난 10월 민물장어 인공종묘 생산에 성공을 거뒀습니다. 바다에서 태어나 민물로 올라와 어미가 되면 다시 자신이 태어난 태평양 깊은 바다로 내려가 산란을 하는 민물장어는 그동안 인공 부화가 어려워 치어를 잡아 양식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는데 인공 부화 256일 만에 양식이 가능한 민물장어 종묘로 변태시키는 데까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민물장어 종묘 생산에 성공한 것인데 앞으로 이 녀석들이 낙동강의 희망이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 대만의 이 극동산 실뱀장어 체포율이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톤 정도밖에 체포가 안 됐습니다. 사계곡에서. 그런데 옛날에 한 1960년도라서 70년도만 하더라도 이 사계곡에서 체포되는 실뱀장어 양이 거의 한 100톤까지, 80톤에서 100톤까지 됐는데 어떤 뱀장어의 어떤 서식지의 어떤 환경 문제라든지 그리고 남획이라든지 어떤 기후 변화 이런 어떤 종합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뱀장어, 민물장어들의 자원이 급격하게 지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른 아침을 달려 박남용 씨는 포항에 닿았습니다. 바로 장어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포항 형산강은 장어가 살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와 강이 이어져 있고 오늘도 그 물길을 따라 많은 생물들이 오고 갑니다. 강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을 장어를 찾아 갈퀴질을 시작합니다. 강가의 갈대숲이 무성한 이곳은 아직도 훼손이 안 된 건강한 강 중 하나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익힌 감각 하나로 강바닥을 긁자 이내 장어 한 마리가 걸려 올라옵니다. 갈퀴질을 배운다 해도 아무나 장어를 잡을 수 없습니다. 숱한 날을 장어를 쫓아다닌 결과입니다. 짧은 조업 시간 동안 벌써 20마리가 잡혔습니다.
낙동강에서는 사라진 장어입니다. 장어가 없어지면서 올해는 특히 외지로 나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찾아오지는 않다니 고기가. 내가 고기를 찾아가야지. 그게 이제 장어가 낙동강에 안 잡히다 보니 다른 어부들은 참고하지. 나는 이거 하면 못 먹고 사니까 전국 어디라도 다니면서 이 장어를 잡는 게. 그래, 이 안타까움을 누가 알아주겠는겨? 알아줄 사람이 없어. 단 한 번도 강을 떠난 적이 없었던 사람. 빠르고 편한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고된 일이지만 평생을 강에서 살아온 그는 여전히 강을 떠날 수 없습니다. 긴 생을 지탱하게 해준 고마운 생명들. 여전히 그 곁에서 어부로 살아가고 싶지만 하루하루 바뀌는 물길 위에서 그의 바람은 이제 부질없는 소망일지도 모릅니다. 처음부터 원래 강의 주인이었을 그들. 모든 것이 뒤바뀌면서 어느 순간 자취를 감춘 숭고한 생명. 여전히 강은 말없이 흐르고 낙동강의 마지막 어부는 작은 희망을 품고 오늘도 그곳에 있습니다.